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토요일 아침 방송 1부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주말이 됐습니다.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9일 오전 관훈 토론에서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변한 말이죠. 이 말만큼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판도라 녹화를 다녀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발제는 바로 이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땡땡하고 통합당은 땡땡하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정답은 민주당은 뻔뻔하고 통합당은 민망하다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말처럼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으니 민주당이 민망한 건 당연하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개혁연합 등 그동안 민주당과 한 배를 탔던 좌파 동지들에게 가지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3자적 시각으로는 민주당의 처신은 민망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뻔뻔하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친문이 아닌 진보 좌파에게 의석을 나눠주기가 싫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급조 정당을 플랫폼으로 급히 바꾸면서 플랫폼 정당을 위성 정당으로 커밍아웃한 것 자체가 뻔뻔한 거죠. 민주당이 선택한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모태가 된 더불어시민당은 그 구성원과 당의 공관위원들 성향을 볼 때 친문, 친조국 일색이니 그들 진영에 뻔뻔한 짓이고 국민에게도 뻔뻔한 짓입니다. 일이 이렇게 꼬이도록 할밖에야 왜 처음부터 친문 위성정당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 정치개혁연합, 정계련을 플랫폼으로 선택했을 때는 민생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모두 모일 것으로 보았죠. 다들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4-1 협의체가 복원되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순탄한 국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별 실익이 없이 정치성만 흔들린다고 본 정의당이 플랫폼 정당은 꼼수라면서 거부를 하자 민주당은 그렇다면 우리도 손해볼 일은 할 수 없다면서 발을 빼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플랜 B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통합당을 두고 민망하다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원내 다수당이 되어 편법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악법들을 무효화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통합당이 위성정당으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부적격자 공천으로 대혼란에 빠지던 건 정말 민망한 일이죠. 문재인 정권 비판 세력의 열렬한 지지를 당의 지지로 착각한 오만함이 그 공천 과정에서 모조리 드러났으니 참으로 보기가 딱했습니다. 다시 당 지도부를 변경해 속전속결로 친황 일색의 공관위를 새로 구성해 황 대표의 지배를 더 강화한 것 역시 국민에게 민망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번 두 번째 공관위가 내놓을 비례대표 추천 명단이 다시 부실 공천으로 논란에 휩싸인다면 황교안 대표는 물론 통합당 전체가 약진의 탄력을 잃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다시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지도부 모두가 위성정당 창당을 부인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당 대표, 중진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마저 위성정당을 부인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지난 2월 16일 SBS 방송에서 이렇게 잘라 말했더군요. 비례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편법이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분은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리 오래지 않아서 번복했습니다. 3월 초 이 전 총리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결국 이낙연 전 총리도 친문 일색의 위성정당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낀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공을 들였던 정치개혁연합 등 진보 좌파 동지들에게 면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총리가 민망한 일이라고 한 거죠. 그래도 이 전 총리는 친문이 아닌 세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턱없는 변명을 했더군요. 민주당 주도로 녹색당, 미래당 등을 배제하고 공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
그런데 분노한 정치개혁연합이 이 파동의 배후에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는 묘한 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꼭 기자 앞에서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제3자적 관점에서 한 답변이죠. 그리고 진영 입장에서 보자는 이상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진보 좌파 진영의 반발이죠.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아주 자극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계문 발차를 한다더니 폐문 발차였다.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 모든 소수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소수파를 의정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플랫폼 정당의 명분인데 정의당이 불참해서 좌파 진영 통일이라는 진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친문 일색의 더불어시민당으로 플랫폼을 바꾼 것으로 결국 이왕 이렇게 된 것 친문이 아닌 세력을 막겠다는 게 아니냐 하는 뜻이죠. 그래서 폐문 발차라고 얘기한 겁니다.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극이다.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하승수 위원장이 이틀 전에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은 정말 거침이 없었더군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민주화 운동 원로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을 마타도했다. 흑색선전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정계린을 내세워 명분만 축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우라고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지난 13일 정권을 위임받았다면서 하승수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14일엔 정계련과 시민을 위하여가 17일까지 통합했으면 한다고 양정철 위원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승수 위원장은 16일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 친조국 성향이어서 통합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7일 오전 양정철 원장이 느닷없이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단절을 통보했다는 거죠. 계문 발차를 전화로 통보했는데 자세히 보니 폐문 발차였다는 말입니다. 하승수 원장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직후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일부 최고위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양정철 원장이 최고위원들도 모를 정도로 비선 역할을 한 것인데 진짜 황당한 것은 협상을 위임받았다는 양정철 원장은 기자간담회에 보이지 않고 양 원장 대신 윤호중 사무총장이 얼굴 마담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하승수 정계련 집행위원장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 위원장은 정계련이 공천 지분을 요구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런 마타도의 출처가 민주당이라고 의심하는데 특히 양정철 원장을 의심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제 민주당은 진보 좌파 안에서도 친문유일의 패권주의를 관철을 한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패권주의의 관철보다는 민주당이 집권 말기의 문재인 대통령 보호막을 확실히 치려고 한다.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마포 음식점에서 당의 실세 5명이 모여서 처음 위성정당을 논의한 게 언론이 폭로됐을 때죠. 그들이 그때 말한 위성정당의 명분은 탄핵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위성정당을 논의하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진보좌파 진영은 확실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친문이냐 아니냐 이 둘로 말입니다. 하승수 위원장이 양정철 위원장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은 그래서 보기에 따라 저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여당 실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엉망이다. 적폐 중에 적폐다. 연합정당이라는 기획을 말아먹고 민주화운동 원로에 대한 마타도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커밍아웃한 더불어시민당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6일과 27일이 후보 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이니 이제 시한은 6일 정도 남았죠. 이 눈치 저 눈치 볼 겨를이 없었는지 오늘 발표된 공관위원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친문 친조국 인사가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다 친문 인사겠죠. 김재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계련의 참여도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없앴죠.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다 갔다. 22일까지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소수정당 인사의 공천 문제입니다. 벌써 소수정당 인사들이 자질을 의심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더군요. 이런 논란이 계속 일자 위성정당이 처음부터 반대하던 서른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나가 한마디 했더군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차라리 통합당처럼 가는 게 낫다. 그나저나 민주당 공천을 끝내 받아내지 못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또 조국 소에 맨 앞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외쳤던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봉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엔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김진애 전 의원 등 진보 좌파에서 아주 유명한 이들이 있죠. 열린민주당은 그래서 친문을 더 강조하는 비례 전문 정당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번 선거에서 진보 좌파 외인을 넓히는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싫어하지 않죠.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외인이 더 넓어졌다고 판단할 겁니다. 민주당이 이 중단하기보다 제 생각엔 문 대통령이 친위대 구실을 하고 싶어 할 텐데요. 더불어시민당 탄생 과정을 보나 열린우리당 약진을 보나 친문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치판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주하는데 우리 보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제가 감히 장담드리는데 이번 선거는 보수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너진 경제가 선거 때까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말입니다. 부모님이 창밖에 와 있다는 진실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